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방TV입니다. 6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의 이모저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6월 4일날 공식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여론조사가 되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인데 충청도 지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70%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6월 24일에서 26일까지 3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전, 세종, 충청 지역의 응답자 70%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평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긍정률 64%보다 6%나 높은 수치로 광주, 전라도 8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경기가 67%, 서울이 62%로 나타나고 대전, 세종, 충청보다 낮은 긍정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실시된 직무수행평가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이달터 진행된 사전 기대조사에서는 74%가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나 실제 직무평가에서는 70%로 기대보다 4%포인트 낮았습니다. 충청도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23, 개혁신당이 6, 무당층이 21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기준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23, 개혁신당이 4, 무당층이 24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응답률은 13.4%였으며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조사 개요나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4%로 조사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초기 여론조사보다 12%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갤럽이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64%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21%는 부정평가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직무 수행평가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초기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84%, 김대중 대통령이 71%, 노무현 대통령이 60%, 이명박 대통령이 52%, 박근혜 대통령이 44%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평가 이후로는 경제 민생이 14%, 추진력, 소통, 인사, 외교 등이 꼽혔습니다. 그리고 반면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 민생지원금과 외교 문제가 각각 20%로 가장 많았고 도덕성과 인사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43%가 적합하다, 31%가 부적합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2주 전 조사보다 6%포인트 하락했으며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박근혜 윤석열 정부의 총리 후보자들은 청문회 직후 적합도가 대부분 30% 안팎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3으로 1위, 국민의힘은 23으로 2위,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은 각각 4%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선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률은 13.4%,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방문해서 깊이 허리 깊숙이 숙인 내용을 중심으로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해 야당 의원들과의 협치 행보를 보였습니다. 환담장에 들어서며 제일 먼저 국민의힘 등 야당 대표들에게 악수를 건네며 분위기를 풀려 했습니다.
시정연설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먼저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연설 중 박수가 나올 때도 야당을 바라보며 반응을 유도했고 유쾌하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 야당이 의견을 언제든 낼 수 있다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응은 대체로 냉랭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 끝까지 야당의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연설 후 직접 야당 의원들 자리로 가서 한 명씩 악수하고 덕담을 나눴습니다. 특히 추경호, 권성동 등 자신과 갈등이 있었던 인사들과도 적극적으로 인사했습니다.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과는 손을 함께 맞잡으며 격려했습니다. 시정연설을 마친 뒤에는 인근 식당을 깜짝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측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비판에 대해서 김용태도 털면 안 나올 것 같으냐라는 소식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비판에 대해서 젊은 비대위원장을 털면 안 나올 것 같냐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언은 지난 20일 여야 대표 오찬에서 나왔으며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지지율이 50%를 넘었다는 걸 고려해달라고 말한 것도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지율이 자신감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오만은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민주당의 청문위원 비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김민석 후보자의 소득, 지출 불일치, 증여세 문제, 국가 채무 인식 오류 등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김민석 후보자 방어를 위해 주진우 의원의 재산과 군 문제를 문제 삼으며 여론을 분산시키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증인과 자료 없이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야당 청문위원을 정치적으로 공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SNS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고 김 후보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는 내 자료를 공개할 테니 김민석 후보자도 유학비, 증여세, 대출 변제 내용을 공개하라며 국민 앞에서의 투명성을 촉구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16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서 오찬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6월 27일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16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예우를 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훈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그동안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을 언급하며 이제는 그런 불공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독립운동, 6.25 참전, 민주화운동 등 국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대해 마땅한 보상과 예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또 다른 헌신을 가능케 하려면 특별한 희생자들에 대한 특별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유공자들이 소외감이나 섭섭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전통 의상을 입은 의장대 도열과 전통 악대의 연주 등 정중한 의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직접 참석자들을 맞이하고 주요 인사를 소개하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독립운동, 6.25 전쟁, 4.19 혁명, 월남전, 5.18 민주화운동, 서해수호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고 박도철 선생의 증손녀 박명현씨, 여성 참전용사 이춘자씨, 고 문재향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 등이 감사인물로 특별히 소개되었습니다.
오찬 메뉴는 홍게살 전복 냉채, 갈비살 솔송찜, 탕평채 등 보양식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탕평채에 대해서 화합의 의미를 담은 음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석자 테이블들은 국가 헌신에 대한 의미를 담은 꽃 장식으로 꾸며졌습니다. 각 자리에는 참석자 이름과 함께 감사 메시지를 적은 플레이스 카드와 냅킨이 놓여 예우를 표현했습니다. 끝! 오늘의 뉴스 끝!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이기방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